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이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김하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은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차영기님, 리소님, 어서오시고요. 네. 롱다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정도령님, 토닥토닥님, 하늘이님, 그 다음에, 네, 유수연님, 제끼님, 그 다음에, 정도령님하고, 레몬트님도 어서오세요. 네. 우리 장부자님하고 용대방님, 다운라이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EJ720523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10억을 향해서님도 어서오세요. 네. 김혜빈님, 뚜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좀 어렵게 끝났죠, 그죠? 나쁘게 끝났다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끝났다. 그런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지수 얘기를 조금 아주 조금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글쎄요 10년 전 그러니까 급등주가 10년 전이랑 지금 현재랑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처럼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걸 주제로 방송을 하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괜찮은지, 앞으로 반등이 어디에서 나올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 얘기 별로 안 할 거고요. 그냥 종목들 급등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급등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얘기 할 거예요. 왜냐면 지수 얘기 백날해도요 돈 못 벌어요. 지수가 올라가건 횡보하건 떨어지건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이잖아요. 그죠? 종목이 어떤 게 급등할지 그리고 급등한 다음엔 어떻게 갈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로도 그래요. 초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초보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고수는 절대로 안 물리고 그죠? 뭐 손해 한 번도 안 날 것 같죠? 조정 오기 전에 돈을 싹 빼놓고 그죠? 네. 올라갈 때 몰빵하고 집중해가지고 몰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프로하고 고수는요, 조정을 미꾸라지처럼 100%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줄 알고 대비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조정을 다 피하고 종목이 급등할 때 그것도 아주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몰빵해서 수익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수가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진짜 프로하고 고수는요, 지수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털려요. 네. 세력이 아무리 속이면서 올려도 밑에서 안 팔아요. 왜요? 다 해봤거든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랑 맞짱을 떠서 세력이랑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조정이랑 맞짱을 떠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고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미꾸라지 그런 기법을 좀 배우셨다면 그런 거 빨리 버리시고요. 지수랑 맞짱을 뜨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세력이랑 맞짱 뜨시면 큰일 나요. 네, 세력이랑 맞짱 뜨라는 게 아니에요. 세력은 존경하시고요. 네, 지수랑은 맞짱을 뜨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봐라. 그렇다고 내가 털리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수가 오르고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내가 매집한 심혈을 기울여서 매집한 종목이 급등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항상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고3 수험생,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고3 수험생이 시험 보기 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시험에 붙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붙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진로를 향해서 갈 건지,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그쵸?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주식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3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지수 얘기는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뭐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 앞에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때는 종목들 대부분 급락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피해가 있으셨고 저희 방도 피해가 있었어요. 저는 뭐 우리 방 손에 하나도 안 닿다?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손절을 근본적으로 안 하지만 지수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면 우리 방 회원들 계좌에도 마이너스가 나겠죠.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그게 더 수익으로 변하고요. 아무튼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뭐예요? 두 번째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 손실률이 별로 없을 거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도 이제 어제는 방송하셨죠?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수가 빠질 때 저희 회원 한 분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들은 되려 올라간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문자도 왔습니다, 회원한테. 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종목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한가 한 것도 있고요. 저희 방에 오늘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기존에도 갖고 계신 거. 창투사, 네, 2개 나왔습니다. 창투사 제가 최근에 강조 많이 했었죠. 네, 오늘 같은 날 상한가 2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종목들은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 종목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종목을 조금 잘못 사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어느 정도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별로 안 빠졌어요. 되려 올라가는 것도 많습니다.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조정이 올 것 같고, 그죠? 또는 조정이 왔다면 이렇게 종목들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나 특정 테마나 특정 업종이 무너지는 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방할 때는 종목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전문가니까.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데 종목을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지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믿으셔도 돼요.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닥에 있건 뭐 중간에 허리쯤에 있건 어딘가에 있건 강해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겠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수 뭐 해외 지수나 이쪽 얘기는 어제 화요일하고 월요일에 많이 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아무튼 지수가 여기 전저점을 슬쩍 건드리려고 왔는데 여기를 약간 깨져도 괜찮아요. 아셨죠? 여기 약간 깨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항상 주가보다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급반등 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급감한 거 보이시죠?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왜 이럴까요? 외국인하고 기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뭐 외국인하고 기관의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요즘 매매 잘 안 합니다. 왜요?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이 매매를 별로 안 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하고서 조정에 대비했을 때 절대 조정 안 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또는 반드시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가끔 이럴 땐 써요. 개인들이 조정 올 거야, 폭락 올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옵니다. 희한해요. 저처럼 말조심하는 사람도 이럴 때는 절대라는 말을 씁니다. 조정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코스피, 코스닥 있는 종목들을 매일 다 둘러보는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종목들이 지수보다 훨씬 강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지,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조금 지수가 되돌아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이 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제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요, 투매가 나오고 약간 흔들 때는요, 뭐 솔직히 뭐 프로들도 그래요. 프로나 고수들도 매일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네, 프로들은 뭐 매일 그냥 뭐 10% 20%씩 수익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네. 제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뭐 매일 10% 20% 수익 그렇게 안 나요.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지수 하락하면 더 놀러를 자주 다녀요. 제 주변에는 프로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프로들은 몰빵하고 오늘 500만원 벌었다고, 일당 벌었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프로가 아니라니까요. 더 센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윤석열 씨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가장 점잖게 얘기하는 게 중상모략이라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점잖게 얘기하면 최대한 점잖게 얘기한 게 그 사람들 사기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그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대요. 네, 좀 빌렸어요. 제가 제일 점잖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네. 그래야 그런 사람들 동경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전문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무방이나 공방 같은 데 들어가시면 막 오늘 돈 벌었다고 막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 일반 개인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처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니까.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뭐 어쩌다 돈 한번 벌 수 있겠죠. 어쩌다 번 거 수익 인증한다고 자꾸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류의 개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급등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니까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급등주가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언제 전쟁 나질지 모르니까 늘 훈련하고 있듯이, 그쵸?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연말에 막 대주주들 막 양도세 그거 한다는데 매일폭탄 나오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마누라한테 걸려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 그래, 반드시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매집한 종목 급등할 거야. 급등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지금 3번, 4번 강조하죠.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종목이 급등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비백산해서 팔아버려요. 10%막 15% 급등하고 있으면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딱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상한가 가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그럼 뒷목 잡으시잖아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왜 그러시겠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누가 준비를 잘 안 하느냐? 조정 올 거야, 시장 안 좋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조정이 온다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쵸? 군인으로 따지면 총을 저 멀리 던져놓고 그냥 누워서 담배나 피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패잔병이죠. 그렇게 하시면 전쟁 나면 바로 죽겠죠, 그죠? 네. 항상 훈련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급등주는 쉽게 얘기하면 유행을 탑니다. 선배님 들어오세요. 네. 그런 걸 무방해서 주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네. 최근에 저희 시속도 공략해서 상한가 6개 봤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나옵니다. 네. 자,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급등주는. 그러면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년 전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그 수많은 기법들, 특히 무료로 배우신 거, 그렇죠? 네. 그 무료로 배우신 그 기법은 언제 걸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급등주는요 6개월, 3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올라가는 패턴이 자꾸 바뀌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한두 달 간격으로 막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언제 거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법, 쓰고 있는 그 기법 언제 건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뭐 5년 전, 10년 전 이러면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대통령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여러분들이 무료로 배운 그 기법들 거의 대부분 심한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 거.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21선 매매 기법 있죠? 그거 김영삼 대통령 때 잘 됐던 거래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집에 컴퓨터 있는 집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차트 보고 막 하는 매매 기법 있죠? 심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 거예요. 아니면 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쯤에 좀 잘 되던 기법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때 유행했던 기법들 여러분들이 지금 공짜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옛날 거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0년 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름 멋지죠, 그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바이오주가 다 가고 나면 그 뒤에 그 이제 후식으로 디저트로 의료 장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꼭 급등했었어요. 식사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디저트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갔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엄마가 솔본이거든요. 모회사죠. 이런 것들 잘 갔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친구 중에는 인성정보도 있었고 뭐 유비케어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10년 전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이제 뭐 듀옥스라든지 아니면 진양제약 같은 바이오 계열 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혁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차트를 이쪽 걸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차트 세팅 좀 하고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그 이 당시에
저기 앞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갖고 설명할 건데 대략 10년 전이죠. 2010년, 2011년 요때니까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말을 잠깐 동안은 천천히 할게요. 그 당시에 종목들이 급등하면 이렇게 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신규 상장할 때 상한가가 한 두세 개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좀 했었죠.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재밌어요 이게. 자, 우리 회원들한테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트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요. 잠깐만요. 네. 자. 잠시만요. 네. 여기 10월 달부터 자, 급등하는 걸 잘 보세요. 이평선을 지우고 볼까요? 이게 어떻게 급등하냐면 급등 원리가 되게 쉽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옛날에는요 참 점잖게 아주 젠틀하게 올라갔었어요. 어떻게요? 상한가 두세 개 나와요. 살짝. 그리고 옆으로 짧으면 한 달 반, 길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옆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쭉 끌어올려요. 자, 여기랑 차이는 2달 나죠? 그쵸? 네. 그리고 거래가 더 터지면서 상한가가 점으로 하나, 둘, 한 3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50% 이상 이제 급등했겠죠? 그죠? 50에서 7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과열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한 달, 2달, 3개월 옆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에 겁 한번 주고요. 네. 아마 이 당시에 이게 아마 동일본 대지진 그거 났을 때일 거예요. 그때 증시가 다 폭락 나왔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쭉 끌어올렸어요. 그때 주가가 얼마나 편하게 갔냐면 계산하기도 좋았어요. 앞에서 이만큼 가요. 그 다음에 이만큼 가요. 그 다음에도 전고점 대비 이만큼 가요. 한마디로 3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 파동 길이도 거의 비슷해요. 그때는 목표가 맞추기도 쉬웠고요. 그냥 여기에서 매수해서 난 단기다. 여기서 한 30%에서 아니면 50% 정도 수익내고 파시면 돼요. 나는 스윙이나 뭐 중기 좋아한다. 그럼 조금 한두 달 조금 더 가지고 가셔서 한 50에서 100%짜리 수익 내고 파시면 돼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나는 들고 가는 거 싫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다시 사서 또 팔고 다시 사서 또 팔고 그렇게 했어도 됐었어요. 네. 근데 난 둘 다 하고 싶다. 그러시면 계좌를 2개 갖고 하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안 팔고 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단기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섞어서 하는 거예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까. 이게 매수 맥점 잡기가 그때 되게 쉬웠거든요. 그때 주식하기 되게 쉬웠었어요. 2개를 같이 해도 재밌었었어요. 그리고 거의 비싸게 올라가서 되게 수익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파는 줄 아세요? 대량 거래 터지면 팔면 됐어요. 대충 거래 많이 터질 때 팔면 수익 50에서 70%는 그냥 줬어요. 되게 쉬웠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0월 달이죠. 여기는요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만 딱 묻어두면 정말 수익 많이 났어요. 왜냐면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가 3,000원대예요. 여기는 만원대고 대충 계산해도 3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3배, 만원분 4배. 여기다가 이제 돈 몇천만 원 딱 넣어놓으면요 지방의 아파트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도요, 그죠? 네. 몇만 원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5천만 원 정도 이런 종목을 5천만 원어치 몇 개 사놨다고 치자고요. 3배, 한 4배 올라갔다고 쳐요. 2억 됐겠네요. 웬만한 아파트 좋은 거 말고, 그죠? 네. 좀 진한 거, 그죠? 네. 그런 거 뭐 요즘 집값 많이 올라서 그렇게 안 되겠지만 10년 전에는 뭐
10년 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그죠? 네. 그랬다고요. 되게 편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난 근데 귀찮다. 응?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귀찮다. 그러시면 여기서 안 팔고, 아까 얘기한 게 여기거든요. 안 팔고 던져 놓으시면 6개월 뒤에 네, 거의 2만 원까지 가죠. 19,000원. 대량거래하면 더 터지면서 팔으라고 신호까지 주는 거예요. 파세요. 고점이에요. 이러면서. 계산하기도 얼마나 좋냐면 옆으로 돌다가 올라가는데 앞에는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되게 쉬웠다고요. 1년만 묻어놓거나 던져놓으면 5배, 6배 우습게 수익 났었어요. 여기 3,000원, 3,300원이 저점이니까 몇 배 간 겁니까? 대충 6배? 그쵸? 네. 5배 이상 갔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냥 뭐 머리만 들었다가 하면 그냥 구덩이 파고요. 네.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조금 돌리다 쭉 갔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쵸? 네. 지루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랑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요. 한번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끌어올릴 때 대량거래가 대부분 터져버립니다. 옛날에는 꼭지에서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지금은 올리면서 터져버립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피곤해지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는 중기로 하는 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스윙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래요. 저희 이제 장기 회원들은 이런 거 다 해보셨거든요. 저희 장기 회원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 회원들한테도 그래요. 중장기 말고 지금 스윙을 하시라고. 그래야 돈이 돈다. 응? 돈이 돈다 그래요. 왜냐면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이 안 돌아요. 왜요? 그때는 쭉 이렇게 갔거든요. 중간에 좀 팔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서 됐어요. 한꺼번에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번 쭉 끌어올리고 돌려버려요. 누르든지. 돈이 여기서 안 나오면은 돈이 계속 돌면서 자꾸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누적 수익도 많이 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장기로 하게 되면 돈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스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한번 올리고 6개월 넘게 약간 하락 패턴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이긴 한데 약간 하락 추세이기도 해요. 박스권이면서 약간 하락 추세. 답답하게 가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스윙으로 하시라. 자, 그러면 이제 뷰옥스라는 것도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하는 회사인가 그래요. 거기 계시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11년 넘으면 여기겠죠,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재료가 나와서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상한가 나오고 시원시원하죠. 여기 잘 보시면 구덩이를 한번 팠다가 올렸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2011년 8월달하고 9월달에 그 당시에 유럽이 망한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유럽이 망한다고 하죠. 저도 주식을 다 합하면 20년 이상 했는데 아마 언론에서 유럽이 망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다 망했으면은 유럽이 한 20년 정도 제가 주식을 20년 정도 더 했는데 아무튼 20년 동안 유럽이 망한다고 언론에서 유럽 망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다 망했었으면 한 30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미국 벌써 끝났어요. 언론에서 얘기한다면 미국 벌써 끝났고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뭐 지구가 살아남아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언론에서 겁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유럽이 망한다고 해서 폭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보이죠? 쭉 끌어올려서 옆으로 돌렸어요. 차트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 놨었어요. 수렴액이죠. 쫙 만들고 거래 수급 삼성이랑 관련된 회사 의료기기 같은 그런 쪽이었거든요. 잘 만들어 놨죠? 거래 들어온 거 보세요. 급등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녹아내립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처럼 녹아내립니다. 거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빠졌는지 괜찮은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 거기에서 이제 혼자 추가로 조금 더 나오고 바닥을 잡죠. 저희가 우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할 때 정의원들한테 고급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래 없이 빠지면 개인들은 당황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그래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거래 없이 빠진 건 거래 없이 올라간다. 이유 없이 하락한 건 이유 없이 올라간다. 데칼코만이거든요 그게. 네. 실제로 거래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갔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거래가 조금 나오긴 했죠. 끝에 가서.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락했냐면 뭐 수급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었어요. 많이 간다고. 세상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어떻게 할게요? 파놓고 단번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7,000원, 6개월 뒤에 여기는 22,000원, 3배 갔어요. 대충 3배. 여기서 끝났냐? 아니요. 3년 뒤에는 3년, 4년? 네. 7만원 갔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회사가 정말 성장을 잘했어요. 테마주로 갔다기보다 정말 회사가 좋아서 갔어요. 저 밑에서 저 짓을 한 거예요. 4년 뒤에 보니까 7만원 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조금 무식해도 용기가 있었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냥 들고만 있을 줄 아시면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주 끝물에서 많이 공략하는 진양제약.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 제약주 중에서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000원대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800억이거든요. 여기는 2,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였으니까 3분의 1이면 200억에서 300억대였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소형주였죠. 지금도 소형주지만 그때는 초소형주였죠. 이런 종목들도 그 당시에 샀으면요. 똑같은 2010년, 11년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냥 대충 사도 상한가 두세 개 먹었었어요. 이렇게 폭락을 시켜도요. 어금니 꽉 깨물고 한 3개월만 덮어두시면 날아다녔어요. 전날 밤 술 먹고 좀 혼미한 상태에서 물리셨다 이런 데 사서 반등 먹으려다가 물렸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손해가 30% 막 40% 났다. 그래도 그냥 눈 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갔어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갔다고요. 물을 타든 뭘 하든 간에 수익이 편안하게 났었어요. 차트를 더 크게 놓고 보시면 계속 안 된다 했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던 주식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랬다고요. 이랬던 주식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 상한가 나오는 게 무서워요. 상한가 나오면 밑으로 그냥 던져버리는데 차라리 나오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한가 놔주고 그냥 밑으로 그냥 꺾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종목들이 깔끔하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거칠고 러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칠어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해요. 너무 그래요. 옛날에는 아까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더 보시죠. 옛날에는요 여기 급등 시작할 때 있잖아요. 잘 보시면 눌림목이 깔끔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 눌림목 요거였어요. 살짝 양봉 나와서 그냥 소녀처럼 살짝 그랬어요. 요렇게 살짝 요러고 급등했거든요. 요러고 살짝 해놓고 급등. 요거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심하게 한 거는 일본에서 큰 지진 났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보니까 사주 시푸드 있죠? 이 짓을 하면서 매집을 합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요즘엔 이렇게 매집해요.
이해되세요? 이러고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선 아닌 척 하다가 상한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개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 음봉으로 때리는 눌림목 있죠?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형들한테 제가 이런 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다시 보세요. 나중에 봐도 그래요. 응? 올라갈 때 보면 끄트머리에서도 별로 그렇게 거칠게 안 합니다.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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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지금은요. 다시 서주 시푸드 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거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다다니까요. 전에 그 저희 방에서 그 홍정욱 관련주 중에 수익 많이 났던 게 디지털 조선이거든요. 이 종목이 밑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서주 시푸드 대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짓했다니. 이게 뭔지 아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KNN이나 이런 것도 막 상한가 하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깔짝깔짝 거리다가 KNN이 딱 꺾이니까 그때부터 내가 갖기 그러면서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한가가 3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요.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30%, 그 다음에 코로나, 상한가 30%, 코로나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편안하게 쳐보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때문에 요즘에 자꾸 저렇게 패턴이 바뀌었을까요? 쳐보세요. 뭐 같으세요? 한 두 개, 제가 하나라고 했는데 두 개라고 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아무도 안 찍으세요? 목소리 안 들리세요? 네. 왜 급등주 패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진짜 아무도 안 찍으시네. 잘 모르겠다. 2번 찍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진짜 여기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신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박이님. 신용은 옛날부터 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신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단타가 극심해서 개인들은 저기 옛날에도 단타 쳤어요. 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두 분 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주가가 더 잘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라 그랬는데 두 개. 하나는 뭐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에 인터넷을 너무 많이 보세요. 인터넷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60, 70 되신 어르신들도 네, 인터넷으로 종목 뽑으세요. 네? 인터넷으로 종목을 뽑으신다니까. 네. 잠이 안 오시니까 밤에 젊으신 분들은 젊어서 잠을 안 자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밤잠이 없으셔서 그러시고 유튜브 되게 많이 보세요. 네. 거기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이제 하는 거죠. 개미들이 똑똑해졌다기보다 너무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보는 거죠. 네. 똑똑해졌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대박이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똑똑해졌다기보다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해로운 거를 많이 보시는 거죠. 뭐예요? 주린이들. 네. 제가 두 개라 그랬죠? 주린이 분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봐요.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해롭거든요. 주린이는 뭐예요?
주린이가 초등학교 그 어린이가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영유아들을 우리가 또 더 그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주린이 분들이 보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경험이 짧고 잘 아시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말문 터진 3, 4살 정도? 네. 이쁘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해로운 걸 많이 보는 거죠. 몰라도 되는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뭐 진짜 어린이들 1,000원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애기들한테 1,000원 주면 걔네들은 색깔도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들한테 돈 조금 주면 되게 좋아해서 좋아하고 막 그렇게 끝나지만 이 주린이 분들은 돈을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그쵸?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의 뭐 그런 수급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쵸? 있겠지만 어린이분들이 어린이라고 할게요. 네. 아직 경험이 짧으셔서 그분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 주린이 분들, 어린이 분들이 경험이 짧으니까 조금만 하나 해도 놀라시는 거예요. 1, 2천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 2천만 원 갖고 하니까 1, 2억 그냥 갖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지수가 왜곡될 정도면은 종목들은 왜곡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수,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이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버거운 존재예요. 왜요? 우리 흔한 말로 화투판에 초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초짜가 타짜를 이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초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 있잖아요. 초짜가 타짜를 이긴다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내거든요, 그냥. 그 초짜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거 안 봐요. 자기 것만 보지. 네. 타짜를 이긴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상한가가 30%로 바뀌어서 판이 많이 바뀌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10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주린이 분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또 그분들이 또 시장이 지금 또 이렇게 뭐 사기만 하면 잘 가는 그런 이제 꼭지, 이제 그런 대세상승장의 꼭지도 아니고, 대상승장 꼭지에서는요 무조건 간다 그래요. 물려도 걱정하지 마라,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주식하면 큰일 난다, 그러다 빈대서 그러다 큰일 난다, 막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원래는 언제 들어오냐면 대세 상승장 꼭지에서 들어와요. 막 포스코나 삼성전자 막 상한가 갈 때 그때가 있어요. 옛날에 포스코 상한가 간 거 아세요? 대형주가 상한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지인데 보통 주린이들은 그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투자할 만한 데가 없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20대 30대들도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근데 경험이 짧아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주린이들은 언제 많이 들어온다고요? 꼭지에서. 그때 언론들은 그냥 계속 어린애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뭐 미스코리아 되겠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때 주린이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부자 되실 거예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 이런다니까. 지금은요 언론에서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되셨어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 적절한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시죠? 힘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시라고 오늘 지수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종목 얘기, 뭐 품절주라든가 뭐 창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계속 가다가 오늘 밤새겠네요. 그래서 급등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방송할 거니까. 바뀐 이유는 상한가가 30%로 바뀌어서. 근데 이거는 5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었어요. 코로나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쵸? 근데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팁. 주린이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대충 어디쯤에 몰려 있을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요거 한번 쳐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치실 것 같은데, 주린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업종 테마? 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뻔하잖아요. 어디가 있겠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가 있겠죠. 주린이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렵고 힘들겠죠. 하지만 이 주린이 분들이 없는 곳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수익도 많이 나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럼 거기가 어딜까? 어딜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부르죠. 소외주.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소외주. 그래서 제가 한 달 됐나요? 3주 전? 3주? 그때부터 자꾸 소외주 얘기하죠. 소외주들이 갈 거라고. 주린이 분들이 모르는 소외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품절주. 품절주가 뭐냐고 물어보면 품절주가 뭐냐고 그분 되물어요. 몰라요. 품절주는 평상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품절주를 이렇게 사놨죠. 근데 그 품절주를 지금 저희 방으로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방 거 아닌 거 중에 급등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옴니 시스템은 품절주가 아니고요. 그냥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되게 많이 나왔던데,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코콤 상한가 들어왔죠. 3개. 그 중에서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옴니 시스템이 제일 많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3개가 특징이 있어요. 네. 스마트 그리드. 네. 스마트 그리드가 왜 가는 줄 아세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소외주였거든요. 자, 아무튼 일정실업이랑 품절주라는 게 있는데, 일정실업이라고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정실업이 이런 기업이 있어요. 일정실업이 요게 상한가 2개 나왔어요. 월요일날 하나, 화요일날 하나. 화요일, 수요일 이틀날 상한가 나왔고,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해서 장렬히 운봉으로 전사했습니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뭐 좀 그렇죠. 대량으로 터졌으니까. 뭐냐고요? 이게 품절주예요. 품절주는 뭐냐면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품절주 중에서 상한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품절주들이 줄줄이 움직입니다. 비엔나 소시지처럼 따라와요. 그래서 일정실업이 가니까 경인전자가 형님 같이 가요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실업이 운봉 맞으니까 그럼 저도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운봉 맞았죠. 네. 이게 품절주입니다. 저희 방에 품절주 좀 사놨어요. 네. 이런 거 대비해서 제가 지난주에 소스 드렸잖아요. 시장이 애매할 때 뭐가 간다고요? 품절주, 우선주, 대선주. 품절주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대선주를 매집해 놓으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선주는 별로 못 가요. 현재까지. 왜냐면 6월달 그때 삼성중공 우선주가 크게 갔었죠. 너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지금 조금 안 가요. 앞에서 이만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우선주는 그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선주는 힘을 좀 못 써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선주 중에 가는 거 있어요. 네. 아예 못 가는 건 아니고 이만큼 이제 물이 져서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갈 것들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창투사 갈 거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3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죠. 체크해보죠. 테스트가 아니고. 창투사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들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유튜브 쪽도 좀 많이 찍어보시고. 네. 우리 뭐 정회원들은 뭐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유튜브 쪽 좀 많이 찍어보세요. 네. 그쪽이 궁금해요.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찍으시네요, 그죠? 네. 거봐요. 왜 이렇게 안 찍으셨겠어? 왜 이렇게 번호를 안 찍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많이 보셨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하게 했겠죠. 아니 저기 진단키트 관련주나 바이오주나 아니면 그런 거나 얘기해주지 웬 창투사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창투사 중에 오늘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들어왔고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특히 화요일날 요거 주가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가짜라고. 네.
일부러 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상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저거죠. 에이티너. 이것도 상한가 들어왔죠. 자, 이게 소외주였어요. 특히 우리기술투자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죠. 이게 왜 소외주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젠지 엊그젠지. 이번 주에 어떤 얘기 했냐면, 소외주 중에 소외주가 뭐 품절주나 우선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10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왕년 있죠. 왕년에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 갔던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고라는 말을 썼죠. 복고열풍 불듯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투사예요. 창투사는 재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가상화폐, 요즘에는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더군요. 옛날 가상화폐 관련주들 있죠. 이게 지금 급등하는 건데 이게 소외주입니다. 왜요? 우리기술투자가 2017년 그 비트코인 막 2천만 원 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때 이만큼 갔었어요. 저점은 500원, 고점은 만원. 정확히 566원, 고점은 만원이라고 적혀있죠. 500원짜리가 만원 갔었어요. 불과 3, 4개월 만에. 그리고 3년 동안 안 갔다고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었죠. 항상 세력들은 이런 데서 올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소외주였어요. 보이세요? 이게 소외주였다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에이티넘. 3년을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나서 3년 동안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거래를 터뜨리면서 뭘로 가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뽑는 거예요. 이게 소외주였다고요. 이해되세요? 재료는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가 급등해서?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더리움.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 만든 가상화폐잖아요. 지금은 세계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일 적극적이고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미국도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화폐라는 거는요, 민간한테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도 달러 패권을 이겨보고 싶으니까 디지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화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잘 묶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주린이들이 절대 알 수가 없죠. 왜요? 3년 동안 안 갔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상화폐 관련주 얘기하는 데가 없었을 테니까. 저같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나 창투사 보셔야 됩니다. 창투사 보셔야 됩니다. 네,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잘나서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그 경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책 많이 봐서요? 책도 봐야 됩니다. 이 경험은 어떻게 생겼냐면 많이 맞아보면 압니다. 수익도 많이 내봐야 되지만 조정도 많이 맞아보면 압니다. 지수가 좀 하락할 때 겁내지 마시고 당당히 부딪혀 싸우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그게 고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기꾼이라고요. 모든 조정을 다 피하고 급등하는 거 다 따라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정은 다 피하고 급등하는 거 다 올라타고 그게 사기꾼이지. 응?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전문가 은퇴하고 거기 가서 좀 편하게 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응? 사기꾼이라니까요. 아무튼 그 이상한 얘기 그만 들으시고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얻어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대로 안 까먹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신 분도 맞으면서 배운 건 절대 안 까먹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지, 그죠? 타자마자 그렇게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무튼 이렇게 소유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소유주들. 주린이 분들이 절대 모르시는 거. 더 얘기 드릴까요? 오늘 한 10분만 더 할까요? 9시 벌써 넘었는데. 괜찮으시면 마지막으로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시고요. 그만하고 내일 할까요? 아니면 오늘 10분만 더 할까요? 10분만 더? 네. 아까 그 스마트 그리드 얘기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얘기 다 해드렸거든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 3개 나왔죠. 코콤, 누리텔레콤, 옥니시스템.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가 뭐 하는 거죠? 아시죠? 전력을 효율적으로 뭐 분배하거나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이쪽 전기공학 출신 아니기 때문에 뭐 상세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 그리드. 전기를 아무튼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관리하고 그죠? 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그린뉴들이 되게 테마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린뉴들이 뭐예요? 녹색 성장, 뭐 하여튼 친환경 에너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테마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 정권은 민주당은 원전 폐지하고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죠. 그 정책을 그런 정책 많이 펼쳤죠. 근데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그린 뉴딜, 뭐 녹색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럽, EU도 이런 걸 추진을 많이 하죠. 파리 뭐 기후협약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걸 추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떨어져서 요번에 그린 뉴딜 관련주가 많이 갔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조금 갔고요. 근데 그랬어요. 이게 가고 나면 그 뒤에 뭐가 가는지 아느냐? 바이오주가 많이 가고 나면 그 뒤에 의료장비, 헬스케어 이런 게 가거든요. 예전에 스마트폰 관련주 많이 갈 때 맨 끝에 뭐가 가는 줄 아세요? 휴대폰 케이스, 가죽 케이스 만드는 회사, 배터리,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를 갔어요. 상한가 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 그린 뉴딜, 이 녹색 성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쭉 급등하면 그 뒤에 누가 가느냐?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그거를 보관해야 되죠. 그게 2차전지 같죠. 전기 생산했으니까 그 아까운 전기를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갈까요? 생산해서 저장까지 했어요. 그럼 잘 써야죠.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죠. 이해되세요? 주식을 배우고 싶으시면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이상한 거 그만 배우시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스마트 그리드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언제 급등했느냐? 시기가 똑같습니다. 2018년 정도에 급등하고 안 갔어요. 사실은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로 급등을 많이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2018년도에는 왜 급등을 했었냐면 그때는 스마트 그리드는 아니고 저기 어디야 저기 북한에다가 이제 대북 송전 있죠. 그것 때문에 전기 관련주들이 잠깐 급등했거든요. 대북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갔던 거는 그 2010년 중반 그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 당시에 이제 PSX 같은 게 옛날에 많이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날라다녔죠. 2013년, 2015년 이때. 요럴 때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많이 갔었을 때예요. 지금은 그 이후로 5년 이상 안 갔죠? 뭐예요? 소유주잖아요. 2018년도에 잠깐 움직였다 그랬죠? 요 정도. 대북주로. 북한에 전기 더 갖다 줘야 되니까. 그 기대감이 잠깐 급등했던 게 다고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모르는 자리죠.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관심 없는 테마죠. 스마트 그리드. 아까 코콤이랑 뭐 저기 누리텔레콤이랑 옥니시스템 얘기했었죠. 저 중에 하나가 우리 거예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도 추천했었어요.
제가 보면서 회원할 때 얘기 많이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겁니다. 사놨다는 얘기예요. 종목은 안 사면서 이론만 가리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삽니다. 사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소외주죠. 자, 반대로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잘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뭐 가상화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소외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수소차 관련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뭐 얘기할까요? 일진다이아?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대표적인. 이게 소외주라고 생각하세요? 인기주지? 주린이들의 타겟, 주요 타겟이 수소차거든요. 유니크. 이게 소외주로 보이세요? 인기주지? 그죠? 풍국주정. 파동이 3개 나왔죠? 하나, 둘, 셋. 3개 마디가 거의 비슷하네요. 주린이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풍국주정을 좋아할까요? 유니크를 좋아할까요? 유니크를 더 좋아하죠. 왜요? 이름이 예쁘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이런 거 사요. 이름 예쁜 거. 이런 거는 저희 방에서 피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거. 창투사 3년을 못 갔거든요. 저번에 그 세종시 관련주 있죠? 유라테크.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급등하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물렸거든요. 유라테크가 세종시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는데 언제 대장이었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여기 차트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서 대장했어요. 여기서. 그건 10년 전이에요. 정확히 8년 전. 그때 그러고 안 가다가 요번에 간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뭐 들었다 놓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가 뽑은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 있죠. 에이텍. 최근에 유이제 굉장히 급등 많이 했었죠. 에이텍이 여러분들 얼마나 안 갔는 줄 아세요? 에이텍이 2016년 있죠. 그 탄핵, 연말에 탄핵이 있을 때 그때 급등하고 올게 간 적이 없었어요. 여기 올게 간 적이 없고요. 여기서 간 거예요. 2016년에 급등하고 2020년에 급등했으니까 4년 만에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뭘 사셔야 된다고요? 한 번도 세력이 안 급등시킨 종목, 아니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급등했었지만 하도 이제 조정을 오래 받고 소외받고 있었던 그런 테마나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인터넷 뒤지면 뭐 나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나오는데요? 냄새 안 나세요? 쓰레기 냄새? 다 쓰레기 정보라니까요. 다는 아니죠. 95% 이상은 쓰레기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똑같은 기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 이런데 블로그 있죠?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다 서로 베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걸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찾을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 노력이 대부분 헛되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만 상하신다니까요. 수익은 안 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소외주는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저 같은 이제 좀 독특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면서 창투사 갈 겁니다. 창투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이제 세종시 얘기하면서 세종시는 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금방 안 끝나죠? 세종시 테마는 다시 올라오잖아요. 제 얘기대로. 왜요? 경험.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제가 대부분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그냥 대충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거를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가실 수 있게 약간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9시 13분이네요. 아이고 아직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소외받고 있던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사조시푸드 상한가 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저기 일본에서 지금 그 해양 바다에다가 그 오염수
버린다고 하죠. 그 얘기가 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조시푸드가 상한가를 갖고, 그죠? 그 뒤에 뭐가 갔나요? 상한가 갔죠? 그리고 CJ시푸드가 따라갔죠. 잠시만요. 급등하면서 앞고점을 제끼려고 하죠, 그죠? 이 수산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산주들도 꽤 오랫동안 못 갔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방거 짧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자, 보시면 저희 방에서 했던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미리 사놨어요. CJ시푸드 이것도 보시면 이건 단톡방에 나갔는데 추석 전에 미리 사놨어요. 왜냐면 해양 오염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냉동식품, 요즘에 캠핑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게 되게 인기죠. 비대면 관련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놨어요. 코로나 먹거리 수혜주도 되거든요. 현재 수익이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이 자리에서 했어요. 추석 전에 지수가 폭락할 때 그때 사놨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희 방은 지수 폭락해도 산다고. 그리고 수익이 20% 이상 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겠죠. 남성 같은 것도 지수가 폭락할 때 그때 사놓은 거예요. 자율주행 다 팔았어요. 이거는 끝냈어요. 왜요? 재료가 소멸될 때가 거의 다 됐었으니까. 그리고 수익은 40% 났죠. 서한 대선주도 한 달 했죠. 대선주 중에 소외받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승민 씨가 소외받고 있었잖아요. 관심에서 좀 멀어져서. 그죠? 그래서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거보다는 유승민 씨 거 하나 사놨어요. 서한이었어요. 수익으로, 그죠? 네. 수익 40%. 한 보름 정도 갖고 있었나요? 네. 2주 3주? 네. 수익은 40% 났습니다. 깔끔하게 다 팔고 나왔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이런 수익을 손절없이 내시면요, 돈 금방 벌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생 그만하시고 돈 좀 빨리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마무리 이제 해드릴게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요 얘기는 듣고 주무세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대신에 덜커덩 거리면서 비포장도로처럼 덜커덩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연말에 매도 폭탄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고된 악재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랬잖아요. 몇 달 뒤에 뭐가 있다,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막상 그때 되면 그런 일이 터지던가요? 없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갑자기 터지는 악재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고된 악재는 절대로 두려워하실 게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세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인베스트, 아까 CJ시푸드 이런 것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딴 거 없어요.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과 다른 것을 봐야 되고 남들과 다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3 수험생이 난 대학에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질 거야, 삼수할 거야. 그런 학생이 좋은 데 가겠습니까? 정말 잘 되는 친구는 그래,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이런 걸 전공해서 내가 진로를 이렇게 설정해서 가야지.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되거든요. 맞죠? 그죠? 네. 지금 이거를 왜 또 비유를 들었냐면, 부정적인 사람들,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신 분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정할 거야, 나는 돈 잃을 거야. 절대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남들과 다른 걸 보시고 다른 생각을 하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시는, 이왕에 수익 내시는 거 편안하게 좀 많이 내시는, 그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많이 내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일 또 할게요. 오늘은 이거 다 하다가는 10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회원 또 신규원 들어오셨는데 제가 내일 또 다 상담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내일 하루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